미추홀의 향기 예술의 바다 깃발의 숨결 현대와 근대 문화의 조화 페스티벌의 거리 예술이 춤추네 미추홀 문화 산책 함께 구독해요 미추홀의 미추홀 문화 산책 함께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튜브의 미추홀 문화 산책 MC를 맡고 있는 진행자 김병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 문화산책 김병훈 연출관이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MC 참이입니다. 참이 씨 너무 추워요. 추운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참 벌써 2025년도 1월이 지나고 벌써 2월 달이네요. 그러면은 1월이 지났으니까 구정 설날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네요. 근데 궁금한 게 참이 씨는 세뱃돈을 언제까지 받으셨나요? 우선은 올해는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도 받으셨네요. 네. 얼른 반대로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리는 날이 얼른 오기를 기다립니다. 추운데 오늘 아주 너무 추운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 나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네. 자, 오늘은 추우니까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너무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인천 튜브의 미추홀 문화산책은 인천 시민이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나누는 순수 시민 방송입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하단 자막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아름다운 방송 함께 만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 튜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꾹! 아주 꾹! 아시죠? 또한 링크 복사해서 여기저기 복사 링크 붙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튜브가 2025년 푸른뱀 을사년에는 구독자 4자리 이상 제발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참이 씨 화이팅! 인천 튜브 화이팅! 아마도 2025년도에는 참이 씨의 바람대로 우리 방송이 반드시 4자리 숫자 꼭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봐요. 그러면 다 같이 노력해야죠.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아주 어마무시한 분. 함께 하고픈 연기자. 함께 하고픈 연기자라고 그러면은, 야,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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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방송 주인공은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 연극인 중에 아내이신 양희진 배우님이십니다. 네. 정말 어서 오세요. 추운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맞아요. 너무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안타까운 소식도 있잖아요. 네, 저기 독감이 걸려서 폐렴으로 해서 하늘 날아간 구준엽이 섹시. 안타까워. 참 명복을 빌면서 우리 다 같이 명복을 빌면서 우리는 아프지 말자 애쓰는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방송은 자기 소개를 직접 소개하는 겁니다.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소개를 그러니까는 자기 소개라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자랑, 내가 지금 앞으로 갈 거에 대한 자랑,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가감 없이 편안하게 한번 자기 소개를 직접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유, 부담스럽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양희진입니다. 올해로 연기자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와.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우로 살고 있고 또 결혼도 해서 이든이 엄마로 지내고 있고요. 자랑할 게 뭐가 있죠? 네, 자랑할 그냥 거 많아요. 요즘 저기 결혼들 못한 사람들 많아요.
네. 애기 못난 사람들도 많고 이거 자랑 얼마나 되는 게 정말 괜찮은 자랑거리예요. 네, 그 두 가지를 성공한 양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핏 알기로는 저기 인천 분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언제쯤 인천에 올라오셨나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요. 대학은 전라도에서 다녔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인천으로 와서 지금 11년째 인천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대학로에서 남편을 만나신 거죠, 연극하시면서. 만난 장소는 인천이에요. 제가 대학로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인천에 있는 그 부평 풍물축제에 알바를 하러 왔다가 또 저희 신랑이 거기 스텝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인연을 이어오다가 네, 그게 또 연애로 발전을 해서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덜어 있긴 한데 부부 예술인 특히나 열악한 가운데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알콩달콩 산다는 게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자미 씨, 네. 부럽죠? 네, 부러워요. 예, 그러니까 저기 연기를 하시는 게 우리 인사 나눌 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미 씨나 우리 배우나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특히 여성분들로서 좋은 어떤 관계,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하여간 좋은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자기 소개를 네.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약소하다 그럴까 예, 함께 하고픈 연기자 그러면은 여기저기에서 섭외가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우리 그 많이 들어오는 섭외를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고르시는지 요거 잘 들으면 차미 씨 보탬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한번 좀 알려주시죠. 저는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학로에 있을 때 극단 생활을 계속 했고 그리고 극단 생활하면서 외부 활동을 그때는 잘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외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세운 지침은 먼저 들어온 스케줄, 먼저 된 약속을 지키자였거든요. 요즘 또 워낙 힘들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막 2잡, 3잡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선 약속을 먼저 중요시하고 거기에 스케줄 조정이 될 때 또 다음 스케줄을 잡고 이런 식으로 20년 넘게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점한 사람이 저를 잡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선 약속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선 약속을 계속 지켰던 것 같아요. 거긴 함께 하고픈 연기자를 섭외하는 상황이니까 작품도 뭐 그렇게 저기 나쁘거나 뭐 하지는 않겠죠. 물론 나쁜 작품은 없으니까. 그럼요. 그거는 저거니까. 자, 여자 배우들끼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미 씨가 연기 전공을 하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막 밀어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좀 뭔가 관계를 시켜드리고 싶고 뭐하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인천 큐브 프로젝트의 문은 부부 예술인을 모셔보는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다가 연극
부부 예술인을 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앞으로 갑자기 그 애쓴다는 생각들을 하니까 갑자기 뭉클해지고 울컥하고 그러네요. 그게 쉽지 않은 어떤 저거 일을 아까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오면 차미 씨가 앞으로 그럴 텐데 그래서 좋은 얘기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개를 좀 약소하게나마 우리 양희진 배우님이 하셨는데 이제부터 좀 정상적으로 어떻게 양희진 배우님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 연극을 접하셨던 때는 언제고 또 왜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 도경국 배우님이랑 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게 좀 여성분으로서는 어떨까 궁금해서 좀 질문 드려봅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한 건 평범하다면 평범한데 교회에서 성극을 중학교 때 처음 해봤어요. 중2 때. 네. 근데 그 무대 위에서 정말 대사가 좀 장대사였거든요. 제가 하는 대사가. 네. 근데 그 떨림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연극반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극반이 있는 학교가 어디 있지? 라고 그때 참 예고 같은 거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극을 하고 나서 연극반이 있는 학교를 찾다가 제가 갈 수 있는 학교에서 연극반이 있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가서 무조건 연극반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근데 네. 사실은 연극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취미처럼 너무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연극반 활동을 3년을 했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화면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는 자꾸 이 여러 곳에서 함께 하고픈 연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 야, 근데 왜 저 화면은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네. 확실히 연기자는 차미 씨, 네. 연기자는 확실히 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 촬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확실히 다르네요. 너무 연기하고 뭐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는 어떤 부분들이 여자 연기자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역도 되게 여러 개를 다 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참 좋겠어요. 더 많은 다양한 배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차미 씨도 여성 연기자로서 연기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좋은 어떤 교류가 되졌으면은 하는 게 물론 되겠죠. 차미 씨 얼른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배우님한테 빨랑 아부 좀 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답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연극반 활동을 하고 고3이 되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네. 엄마가 저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렇게 즐겁게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일이 연극인 것 같다. 연극영화과를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사실 엄마가 먼저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고3 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을 데리고 와주셔서 그렇게 연극 입시를 준비하고 연극영화과를 갔죠.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그쵸, 손을 그쵸. 잡고 연기학원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거의
입시학원 하시는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처음이었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럼 요때는 살짝 궁금해지는 거예요. 차미 씨한테. 우리 양희진 배우님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셨는데 네. 우리 차미 씨는 어떻게 출발하셨나? 여기 궁금해지는데요. 저 답변해도 네, 그럼요. 저도 궁금한데요. 아, 정말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조금 반대가 있으셨어가지고, 네, 초등학생 때부터 우선 막연하게 약간 가수 꿈을 꾸다가, 이제 처음에 뮤지컬 위키드를 보고, 나는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너는 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공부 쪽으로 나가보면 좋겠다. 선생님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계속 약간 부딪힘이 있다가 저는 고2였어요. 고2 때가 딱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연기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알았다 그러면은 너 이제 연기 해라 이렇게 하셔서 완전 그때부터는 연기학원도 지원해 주시고 그 뒤로 대학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참 부럽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는 처음 제가 출발할 때 제가 이쪽으로다가 진로를 정해 갖고 가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요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넘어가고 사실 지금 대부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선곡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많이 맺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 과거로다가 돌아가면은 연극의 맥이 세계적으로 연극의 맥이 끊어질 뻔했을 때의 그 맥을 이어준 것이 교회 연극이에요. 교회 연극이 이제 교회 연극으로 포교 활동으로 과거에 외국에 나가서 보면 큰 성당 같은데 보면 성당 앞에 그 계단이 그 공간이 넓잖아요. 그 공간 넓은 데에서 그 교회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포교 활동식으로 다 선곡을 했어요. 그래갖고 선곡을 하면서 그것이 조금 발전돼서 우마차에다가 싣고 뭐 포장이니 소도군이 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래요. 그 연극이 맥이 끊어지지 않았던 어떤 것이 그 종교, 정국, 교회에서 쭉 됐다는 것이 그 어떤 썰이 있는데 그 썰이 아무래도 우리 연극을 하는 분들, 연기자들 특히 뭐 이렇게 성극에서 출발하고 왜 자꾸 선극 그러지 선과 성. 그러니까 성극에서 출발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만 더 되지만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아까 충분히 연극을 접하신데 이렇게 해서 저기를 됐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은 건가요? 참이 시오리가? 더 궁금하신 그 뒷이야기를 더 궁금하신가요? 연극영화과 간다고 다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렇게 돌았으면 금방 까먹고 그래갖고 참. 그래서 얼른 우리 PD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갖고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초대를 해보든지 해야지. 왜 그러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대충 차미 씨의 궁금증이 풀린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가 볼까요? 부부보다도 여성 연극인이 결혼을 했을 때 오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있고 육아라는 게 있고 뭐다 보니까는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슬기롭게 헤쳐나가셨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경력 단절은 사실 연극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결혼과 육아가 오면서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연극인이 아니고 다른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네. 네. 뭐 지금은 사회적으로 여성 경력 단절의 지원이나 뭐 이런 게 많아지기는 했지만 예술적인 부분, 특히 연극적인 부분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연극을 하는 언니들이나 저랑 같이 연극을 하는 제 연배 사람들을 보면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게 대학로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 한 2년 전쯤에 없앤다고 국가에서 또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도움보다는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계속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이 아이를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 경력 단절은 그래도 많이 짧은 편이었어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보통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가지면서 태어나고 또 어린이집을 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아예 일을 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후배들도 보면.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도와주시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도움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더 많이 생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은 미흡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어머니랑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24시간 아이를 함께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니 조금 활동이 경력단절이 좀 짧게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쉰 것 같아요, 중간에. 1년 반, 2년 정도는. 왜냐면 아이가 어느 정도는, 돌 정도는 지나야 하니까. 근데 저는 임신했을 때도 막 우포 보러 다니고, 공연 다니고, 배 아예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 공연도 가고, 뭐 중간중간 스케줄 들어오는 걸 하긴 했었는데, 뭐, 그래도 2년 정도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조금 하기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연극 배우들은 지방 공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24시간 아이를 봐주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지방 공연 같은 걸 조금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빠른 그 활동이 예전처럼 지금도 아이가 지금 꽤 컸는데도 지금도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도움 그리고 또 부모님의 도움도 없으면 경력 단절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이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저거는 주고 있지만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서 어르신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마 경력 단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요 프로그램은 뭔가요? 아직 화면 송출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이네요. 제가 기업 홍보 영상 찍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 얘기를 하세요. 나누세요. 네. 네. 말을 나누세요. 네. 그게 보온병 기업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저게, 내용이 뭐였지? 찍은 지 조금 됐던 거라.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제 딸 역할이었고요. 저기 잠시 나오신 분은.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영상인데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보온병이나 이런 재활용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조금 더 사용하고 장려하는 뭐 그런 홍보 영상인 길이가 조금 있는데 네, 제가 조금 거기에 집착하는 재활용이나 텀블러 사용이나 이런 걸 집착하는 역할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기 남자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회사 후임인데 딸과 썸씽이 생기는 아. 약간 그런 드라마가 조금 있는 그런 네. 홍보 영상이었어요. 이제 그럼 회사 후배가 또 따라야겠네요. 네, 네. 분리수거도 공부 잘 해야 영상이. 되고 네. 미래 장모님이 될 수 있으니까. 미래 장모님께 텀블러 사용하는 거나 이런 그런 장면을 보이면서 조금 점수를 따는 장면. 아, 공부 영상인데, 이건 경력 단절이니 뭐 이러한 어떤 극복은 우리 저기 가족들의 도움, 그 어머님의 그 뒷바라지 때문에 지금까지 쭉 꾸준히 오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차미 씨는 우리 배우님의 답변이 네. 뭔가 조금씩 와닿지 않나요? 아직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어머니께 건강식품 같은 거 사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그 시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기도를 열심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 기도 속에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우리 양혜진 배우님한테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술인 부부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선배로서 먼저 간 사람 입장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두 가지가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예술인 부분은 안 하시는 게 1번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뭐 마음이 굳이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술인 부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장점도 있어요. 어쨌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도가 다른 직업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도가 있지만 제 마음은 그냥 웬만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해서 결혼을 했다, 예술인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셔야 되고요. 직업적인 부분은 이해도가 높지만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모든 일은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 돌을 닦는 마음, 돌을 닦는 마음. 네, 그러시면 조금은 편안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배우와 남배우가 같이 하면서 결혼해갖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남자 배우가 당분간이겠죠. 포기를 하고 여자 배우를 밀어주면서 남자 배우가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뭐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상호간에 부부간에 굉장히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앞으로 저렇게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두 분께서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프로를 그 유명 배우의 어떤 얘기인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제가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정말 좀 울컥하고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한참 찔끔거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하고 그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어떨까요? 지금 그 선배로서 1번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이다 보니까 결혼은. 네. 근데 누구를 만나든 나를 이해해주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리고 그렇죠. 내가 이해해줄 마음의 준비가 된 배우자를 만나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예술인 배우자보다는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배우자가 낫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차미 씨 네. 알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질문해 보세요 또. 네, 그러면은 좀 본격적인 또 다른 질문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자료 주신 것들 보니까 뭐 단편 영화 4편, 영화 3편, 홍보 영상도 이제 3편.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특히 코로나 이후에 활동하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동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코로나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메르스 때 네. 되게 공연을 준비하다가 공연이 다 멈췄던 시기에 2달 정도 거의 공연을 못 했었거든요. 메르스 때도. 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공연이 들어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겪었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왔을 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줄 알았지만 우리에겐 또 코로나라는 시기가 왔고 네. 처음 코로나를 딱 맞이했을 때 한 2달 정도 버티면은 다시 공연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막 어느 순간 집에 갇혀 있는 저를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러면 방법은 뭐지? 그때 많이 돌아선 게 뭐 공연도 방구석 방구석 1열? 일열 네. 공연 관람 뭐 이런 네. 식의 영상 송출들이 확 늘어났을 시기라 네. 그러면 나도 영상을 해봐야겠다. 물론 그 전에도 관심은 있었지만 연극 스케줄도 많고 막 좀 게으르게 내가 하던 일에 그냥 안주했었다 그러면 코로나 때는 그러면 내가 영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갑자기 내가 하고 싶다고 누가 나에게 영상 찍을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상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아는 지인 배우들 분들과 막 이렇게 어떻게 누가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단편 영화를 우리끼리 한번 찍어보자. 네. 사실 뭐 페이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차피 일이 없으면 설 무대가 없으면 내가 할 곳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접하게 되면서 그때 오히려 영상을 많이 찍게 되는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막 얘기도 하고 우리끼리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 어디 단편 영화제 출품할 작품들을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그러면서 네. 그렇게 작품이 많아지면서 생각보다 코로나 때 더 바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연기를 오래 하다 보니 이걸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또 거기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연결이 되면서 작년까지 그냥 일반 영화도 스크린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촬영까지 가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은 또 해보니까 또 영상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저런 홍보 영상도 찍게 되고 지금 나오는 장면은 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역할 이것도 홍보 영상 네. 어울려요. 원장님 역할입니다. 안전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 네, 어린이 안전에 대한 홍보 영상. 천상 배우예요. 요거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네. 이거는 시아버님한테 돈을 뜯기 위해
남편을 닥달해서 아. 하는 네, 저희 단편 영화에서 연결된 다른 감독님의 단편 영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상 동아리에서 찍은 거예요. 아,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된 감독님과 이제 아. 작업 연이 돼서 네. 이것도 단편 영화긴 한데 촬영을 하게 됐죠. 우리 저기 차미 씨도 한 저기만 고집하지 말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뭐 내가 코로나 때 지혜롭게 뭔가 다른 어떤 저거를 만드신 것처럼 네. 우리 저기에 양희진 배우님을 본받아서 이것저것 기회가 된다면 딱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서 경험을 쌓는다면은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20년 연극 생활에 40여 편 배우를 하셨고 뭐 이런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것들이 또 주변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어떤 의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게 뚜렷하고 분명해야 아마 진행이 되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가는 건데 이런 질문 하겠다라고 그러면 겁먹으실까? 아니 겁 안 먹으셔도 돼요. 저기 이든이 도이든 네, 도이든이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요. 3학년. 근데 내가 가끔 봤지만 이든이가 공연장을 자주 댕기단 말이에요. 네. 다닐 때 그 엄마 입장으로서 어때요? 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는 이든이가 어릴 때하고 지금 커서 공연장을 이렇게 접하는 어떤 경험치가 됐다 보니까는 이든이도 나도 이 다음에 뭐 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연기는 아직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부끄럽다고 무대에 서는 일은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부터 공연장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뭐 아빠가 공연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계속 공연장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재밌는 게 공연장 어디를 가나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약간 너무 편안해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공연장을 입구에서 들어가는 순간 그 깜깜하고 그런 분위기에 조금 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는 공연장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너무 편안한 게 좀 문제랄까? 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에 당연히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다른 배우들과 소품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줄 알고 약간 백스테이지 투어가 자연스러운 아이라서 네,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 기본 성향이 저희 아이는 조금 밝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대에 서는 건 싫다고 하는데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네. 자기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요즘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 쪽은 아닌가 봐요. 그게 부모의 역량이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워낙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게 나름대로, 되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네, 하지만 예술 쪽으로 가면 보내야죠 뭐. 지가 가고 싶다고 보내야죠 뭐.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인천 튜브에서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 김병훈과 차미의 뮤추얼 문화 산책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인천튜브의 미추홀 문화 산책은 대한민국과 인천에 거주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유하고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방송을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끝없는 도전에 관심과 힘찬 응원 보내주시면 분명히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크게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네, 2025년 을사년부터는 새롭고 신선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보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혹시 주변에 소개해 주실 만한 예술인들이라든가 꼭 굳이 부부 예술인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주변에 이런 예술인들이 계시면 우리 문화가 산책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감 없이 언제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은 어떤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든이 얘기하다가 살짝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든이가 그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 집인 줄 알고 마음 놓고 하고 뭐 이러는 것들도 아이한테 어떤 성격적으로 많이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 아까 이 부분이 중복이 되지는 어떤 부분인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부모님들의 지원 이것도 거기에 따른 이든이가 함께 해주는 알게 모르게 하는 어떤 엄마 아빠를 향한 지원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건데 특히나 우리 연극은 특히 더 타예술보다도 더 힘들고 더 열악한 어떤 가운데서 진행이 되지고 있는데 가족들의 후원이 아마 가장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배우, 어떤 제작진, 강사, 뭐 영상 연기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해오시는 어떤 양희진 배우님이 굉장히 부러워요. 난 연기를 너무 전혀니까 차미 씨에게도 부러움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야 떠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에게 있어서 양희진 배우처럼 앞서가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발자취가 많이 모범이 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우리의 어떤 연극 세계 특히 어떤 인천에서의 예술 세계 연극 세계가 더 나은 좋은 어떤 기반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죠? 그 발자취를 제가 잘 따라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송구합니다. 차미 씨도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배우고 뭐 이렇게 저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배우 예술인 특히 연극인들이 본업인 배우와 스텝, 강사 뭐 등의 어떤 전천후 일로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밟아가는 것이 좋았는지 계획적이었을까 연습 시간에 맞추는 것이 사실은 제일 안타까웠었거든요. 이게 일정치 않으니까 맞아요. 어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연습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잘 어렵더라고요, 맞추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질적이면서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었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오는 선점하는 게 최고가 아니라 선점도 뭐가 있어야 선점하고 뭐가 되져야 선점하는 건데 이러한 어떤 열악한 환경들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괜찮을까요? 뭐 왜냐하면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알바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다가 보면은 그쪽으로 빠져서 그쪽으로 또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어떻게 양희진 배우님은 어떻게 헤쳐나가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경제적인 부분을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아. 아, 사실 제가 첫 공연 이제 데뷔작이었던 연극 데뷔작이었던 작품을 되게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24살, 5살 때. 그때 3개월 정도 연습을 했었는데 네. 공연을 한다, 못한다, 막 연습 과정에서도 엎어진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또 다른 공연 오퍼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끝내는 공연을 하긴 했었는데 3개월을 준비하고 공연을 올리고 제가 받은 페이가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페이를 못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공연을 준비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열악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공연 연극만 해서 3개월 하고 공연까지 하고 10만 원 벌었으면은 사실 차비도 안 나오는 돈을 그때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20대 때는 뭐 빵집에서 빵 싸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어디 행사 공연이 있다 그러면 행사 공연 스텝 뭐 조명 오퍼 음향 오퍼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다 했어야만 하고 그때는 극단 생활이었기 때문에 극단에 공연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무조건 피해서 하는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서 빵집 알바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10시, 11시, 12시까지 빵을 열심히 싸고 네. 그리고 이제 연습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 알바 아니면 제가 사우나 캐셔 알바도 해봤거든요. 한 1년 넘게. 네. 그땐 야간 10시 넘어서 출근을 해서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8시에 퇴근을 해서 오전에 잠깐 자고 연습실을 가서 개개거리면서 골골거리면서 연습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월급, 그래서 사우나 알바할 때 월급 첫 월급의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달 야간을 했을 때도 그때는 지금처럼 임금이 정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서 보장이 될 때가 아니라서 한 달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하고 밤을 꼴딱 새는 알바를 하고 80몇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충격적이죠. 너무 짠데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나이가 슬슬 더 드러나는 거죠. 저 나이대가. 어쨌든, 근데 그 페이를 받고 월급에 넣고 그 생활비 월세부터 뭐 이런 걸 다 내고 났더니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볼일을 보고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한 1시간을 건물 어디 모르는 건물 화장실 앞에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 달을 밤을 새면서 일을 했는데 딱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없네. 이게 뭐지? 그런 막 현타가 왔어가지고 막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연습실을 들어간 적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변의 친구들, 동기들, 같이 극단 생활하는 분들이 옆에서 오히려 저를 짓밟아주면서 저를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막 이런 말들도 네. 내가 이겨내고 말 거야. 막 이런 오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토닥거려 주셔서 또 저를 끌고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건 그러면 아예 전혀 다른 알바를 하지 말고 공연, 무대에 쓰는 일을 하자라고 무대 관련 일을 하자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또 한 10년을 가족극부터 안 해보는 일 없게 공연 관련된 모든 스텝 일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공연계를 떠나지 않기 위해 저는 발버둥을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아까 지난번에 나왔던 도경국 씨가 네. 사실은 제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사이에 저도 경력 단절이 일어났었지만 그분도 고정 수입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한 2년, 3년, 3, 4년 네. 하셨었거든요. 월급이 나오는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사람이 재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힘든 와중에 막 울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올 때마다 저를 이끌어주는 선배님들, 동기들, 또 나를 이갈게 하는
모진 말들까지도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을 못하는 일이고 제가 내일이라도 네. 아, 나 이제 연기 그만할래. 나 정말 경제적으로 편안한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마음이 바뀔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는 사실 되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엄마가 저에게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는 일은 처음 봤어 라고 할 정도로 다른 것들을 시켰을 때 제가 정말 짧게 조금만 하면 나 지쳐서 못하겠어. 나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약간 그런 아이였는데 네.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고 조금 더 버티는 노하우를 알려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경험이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양분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좋은 해석을 하면서 내 주변인들의 손을 꼭 잡고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아직 좋은 결과를 봤다고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혹시 이 믿음이 깨지는 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 특별 방송 준비해 주세요, PD. 부부예술인들이 그 함께 헤쳐나가는 어떤 부분에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 함께 하는 어떤 동료들의 어떤 그 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그 본인들의 어떤 마음가짐, 내가 꼭 해나가야겠다, 헤쳐나가자, 뭐 이렇게 되지는 어떤 것들이 가고 내지는 그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부 예술인들이 타 장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게 그 세 끼 먹는 거 두 끼로 줄이고, 두 끼 먹는 거 그 한 끼 폭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면서 하면은 뭐 그 억지 소리지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미 씨 앞으로 파릇파릇한 차미 씨가 앞으로 해나가는데 좋은 뭐가 되줘야 되는데 너무 겁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드네요. 너무 겁을 좀 충분히 첫 회가 10만 원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부부 예술인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여기 보면서 첫 달, 두 번째 달 해갖고 부부 예술인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참 과연 이렇게 해서 방송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힘,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보실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됐고, 또 해나가는 사람들, 앞으로 할 사람들, 앞으로 그 부부 예술인으로 해나갈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뭔가 좀 길이 되졌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약속한 시간이 1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7분 얼마 남았다고요? 7분 남았대요. 7분 남았는데 우리 참 재미없는 게 이 뭐냐면은 우리 그 채팅창이 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채팅창 활성화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하미 씨하고 저하고 우리 PD님하고 우리 이 제작진 여러분들이 애써가지고 그 어떤 채팅창에 주고받는 재미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좀 꼰대가 돼갖고 이 차미 씨한테 기대는 게 많은데 차미 씨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옆에서 저걸 해주시면은 저거 할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양혜진 배우님이 남은 시간이 좀 있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쭉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은 인천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연극인들이라든가 함께하는 뭐 선후배라든가 뭐 이렇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조금 뒤에 뭐 여쭤보려고 차미 씨가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이러고서는 저걸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저걸 해보시고 지금 혹시 내가 이 놓친 얘기라든가 내가 꼭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탄 없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주 정신없이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긴장했던 것 같은데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건 제가 자꾸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특히 참여 MC가 조금 앞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혹시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랬을까? 감사합니다. 막 포기하고 싶어지고 아니요, 이런. 전혀요. 네. 아니 좋은 기회가 된다면 내가 차미 씨 별명을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든지 다 잘해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뭐 하여간 뭐 다 잘해요. 그러니까는 혹시 우리 양희진 배우님이 주변에서 캐스팅이 필요하다든가 뭐 그러면 언제든지 사정없이 연락을 주시면 아마 좋은 배우 소개해줬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교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혹시 좀 나이 40대 배우 필요하다 그런 연락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를 저도 잠시 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서로 간에 네, 어차피 우리 나이대가 안 있어야죠. 맞으니까 다르니까 뭐 배우 40대 배우 여배우가 필요하다고 하는 선배 지인분들이 계시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일거리 좀 더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하고 가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나는 누가 찾아주지? 아유,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씀 어떻게 안 빠뜨리고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집에 가서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든이가 볼 수 있잖아요. 아, 네. 이든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영상 이든이. 이든아, 사랑해. 엄마 TV 나와. 유튜브 나와.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저기 이든이 할머니께 뭔가 요번에 그러니까 설 명절도 지났고 네. 이렇게 그 새로운 해가 되고 그랬으니까 더 많이 도와달라고 한 말씀 주세요. 네, 어머니, 제가요, 좀 무뚝뚝한 편이라서 어머니께 평상시에 감사하다는 얘기 잘 못 드리는데요. 저희 이든이 잘 봐주시고 또 제가 하는 일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충분히 열심히 잘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핑계김에 차미 씨, 네. 차미 씨도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새해 사랑합니다. 너무 맛이 없어요. 만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저기 차미 씨 부모님이 너무 차미 씨 이뻐하고 너무 저거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냥 사람, 야, 이건 아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생각났어요. 하세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즐거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야지 좀 덜 힘든 일인 것 같으니까 우리 차미 씨도 그렇고 정우 쌤이야 뭐 워낙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이 나를 또 버티게 해주는 힘이니까 우리 즐겁게 살아요 모두 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튜브 미주얼 문화산책 라이브 방송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튜브는 인천 시민이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나눠주는 순수 시민 방송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하단 자막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성심성의껏 고민해서 좋은 컨텐츠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 튜브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존 구독자님들은 늘 그렇듯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파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인천 튜브에서 보내드린 미추홀 문화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고픈 연기자 양희진 배우님, 그리고 지난달에 오셨던 함께 사시는 도경국 배우님, 연출가님, 뭐 이게 함께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무궁무진하게 생기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미추얼 문화산책도 확실하게 되게끔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